작년에 7천만 원이던 모델3가 지금 3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판매량이 2배로 뛰었습니다. BYD는 어떻고요? 첫 1분기 61대였던 게 3,968대로 65배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외제 전기차가 폭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월급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시장에서 점점 안 팔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빠지고 유럽에서도 빠지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빠져요. 그런데 딱 한 나라, 한국에서만 판매량이 2배로 뛰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테슬라 글로벌 판매부터 숫자로 보면요, 2023년에 18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178만 대로 살짝 줄었어요. 여기서 이미 사상 첫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63만 대까지 더 빠졌습니다. 2년 연속 감소예요. 테슬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매년 신기록만 갈아치우던 회사가 갑자기 2년째 뒷걸음질을 친 겁니다. 지역별로 뜯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작년 한 해 판매량이 9.4% 빠졌고요. 유럽은 더 가관입니다. 27% 급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절반 가까이 무려 48.4%가 날아갔어요. 스웨덴은 더 충격적입니다. 66.9% 감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테슬라에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테슬라 신규 등록이 59,916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101.37% 증가. 말 그대로 2배입니다. 한 해 반짝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2025년에도 똑같습니다. 또 101.3% 늘었어요. 2년 연속 매년 2배씩 뛰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BYD를 한번 보세요. 2024년 1분기에 한국에서 딱 61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에는요, 3,968대가 팔렸습니다. 1년 만에 65배가 늘어난 겁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한 동네에서 한 대 보일까 말까 하던 차가 올해는 출퇴근길에 줄줄이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2025년 한국 전기차 신규 등록 22만 177대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50.1% 증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신차 침투율 13.1%, 사상 첫 두 자릿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한국에서 새로 등록된 차 100대 중에 13대가 전기차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얼리 어답터만 사던 전기차를 이제 일반 직장인도 사기 시작한 그 변곡점을 지난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놀랍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국내 자동차 시장판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딱 3가지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3번째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 가격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격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따로 매기는 가격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테슬라가 2025년 12월 말에 한국 가격을 한 번에 최대 940만 원 내렸습니다. 모델3 퍼포먼스가 6,939만 원이었는데 5,999만 원이 됐고요. 모델 Y도 300만 원이 빠지면서 4,999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받으면 모델3 기본 트림은 3천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작년에 7천만 원 주고 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린 가격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BYD입니다. 2026년 2월에 출시한 BYD 돌핀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가격이 2,4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받으면 최저 2,3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국산 준중형 세단 한 대 값으로 외제 전기차를 산다는 얘기예요. 아반떼 사려던 분이 연매장에서 BYD 돌핀 가격표를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마치 외국 명품 브랜드가 한국에서만 70%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싸다고 다 사는 거면 동남아 시장에서 더 폭발했어야 하는데 외제 전기차가 유독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한국 소비자 자체가 외제 전기차한테는 최고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먼저 인프라부터 볼게요. 국내 전기차 충전기가 2025년 기준 약 39만 4천 기예요.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가 1.71개 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사실상 충전소 걱정 없이 전기차를 굴릴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충전하고 회사 주차장에서도 충전하고 마트에서도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외제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굴러간다는 시장인 거예요. 여기에 한국 소비자 특성이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랬고, OTT가 그랬고, 이제는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전기차가 22만 대 넘게 팔리면서 신차 100대 중 13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제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가격만 맞추면 곧장 폭발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940만 원도 내리고 2천만 원대 모델도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처음에 제일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예요. 옛날에 수입차 하면 뭐가 떠오르셨어요? 사치품, 과시용, 돈 많은 사람들 차. 이게 3040대 직장인들이 가졌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영상 댓글에 이런 말이 1900개 좋아요를 받았어요. 진짜 돈 없어서 수입차 산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처음 보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숫자를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국산 전기차 한 대 사려면 보조금 받아도 4천만 원 후반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테슬라 모델 3는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 BYD 돌핀은 2,300만 원대입니다. 똑같이 보조금 받았는데 외제차가 국산보다 더 쌉니다. 이게 30년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 일어나는 역전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외제차 살 돈이 있어야 외제차를 샀는데 지금은 돈을 아끼려고 외제 전기차를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외제 전기차가 왜 한국을 노리는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현대기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동네만 봐도 아이오닉이랑 EV 시리즈 엄청 돌아다니는데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기아가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였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들여다보면 이 1위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2년에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75%였습니다. 한국 도로에서 팔리는 전기차 4대 중 3대가 국산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5년 점유율이 57.2%로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18%포인트가 사라진 겁니다. 똑같은 기간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그러니까 BYD 같은 중국 브랜드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까지 합친 점유율은 23.9%에서 33.9%로 올라갔어요. 한쪽이 18%포인트 빠지고 다른 한쪽이 10%포인트 채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집 식탁에서 국산 반찬은 줄고 그 자리를 외제 반찬이 메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1위는 1위 아니냐? 맞습니다. 2025년 연간 판매량을 보면요. 기아가 6609대로 1위, 테슬라가 59,893대로 2위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단 716대예요. 1년 동안 합쳐서 12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1등과 2등이 716대 차이입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는 있는데 사실 뒤에서 경쟁자가 바짝 쫓아온 상황이에요. 1등이지만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테슬라가 결국 기아를 제치고 국내 전기차 월간 판매 1위를 찍었습니다. 716대 차이가 결국 뒤집힌 거예요. 연간 1위가 아니라 월간이라 단발성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에서는 테슬라가 2년 연속 역성장 중인 브랜드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에서는 1위까지 올라왔어요.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현대차는 어떨까요? 2025년 전기차 판매량 55,461대로 3위로 밀렸습니다. 기아 1위, 테슬라 2위,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차예요. 우리가 알던 현대차 그룹이 한국 전기차 시장을 잡고 있다는 상식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현대기아는 왜 이렇게 밀리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차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전기차 전용 뼈대 EM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새 뼈대 위에 차를 만들면 더 싸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원래 2025년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2026년으로 한 해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940만 원을 깎고 들어왔고 BYD는 2,300만 원짜리 돌핀을 던졌어요. 현대기아는 정작 무기를 못 꺼낸 채로 가격 전쟁을 맞은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영상 댓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조금만큼 딱 올려받는 형기. 좋아요가 60개 붙었는데 짧지만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더 얹어주면 그 인상분만큼 국산 전기차 가격도 슬쩍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가 손에 쥐는 실구매가는 크게 안 떨어집니다. 같은 보조금 받고도 국산 전기차는 여전히 4천만 원, 5천만 원대인데 테슬라는 3천만 원대에 진입하고 BYD는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기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더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자동차 회사만 타격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현대기아가 위기든 말든, 전기차가 늘어나든 말든, 내가 차 안 사면 그만 아니야?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요, 차 안 사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카센터, 그 풍경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내연기관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1만 5천 개에서 1만 8,900개 수준이에요. 부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부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그 부품을 고치는 사람도 절반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비업체가 약 4만 450개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전환되면 이 중 70%, 그러니까 약 3만 개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네에 보이는 카센터 10곳 중 7곳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일자리로 환산하면 정비업에서만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일터를 잃습니다. 생산 라인 쪽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전기차로 바뀌면 자동화 비율이 올라가면서 생산직 인력도 약 30% 줄어들 거라고 김필수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차 산업 전체에서 사람 손이 빠지는 겁니다. 규모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차를 산 뒤에 굴러가는 수리부품, 정비 시장이 약 200조 원이거든요. 이 200조짜리 생태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충격이 큰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내연기관차는 엔진 오일 갈고, 미션 오일 갈고, 점화 플러그 갈고, 배기계통 손보고,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받고, 동네 카센터가 먹고 살던 일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전기차는요, 엔진이 없으니까 오일 교환이 없습니다. 미션도 단순하고 배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대신 고전압 배터리하고 모터 진단이 필요한데 이건 일반 정비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문 장비도 있어야 하고 감전 위험도 있고 제조사 정비 자격증도 따로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네 카센터가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피처폰 수리점 신세인 겁니다. 고치는 기술은 있는데 고칠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 미래 얘기냐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년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카센터. 한두 군데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부품 도매상도, 폐차장 옆 작은 정비소도 슬며시 자리가 비고 있어요. 시끄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글로벌은 무너지는데 한국만 폭증하고 국산 점유율은 무너지고 동네 정비소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 하나가 남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짚어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사도 되냐는 질문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살만한 시기는 들어왔습니다. 2025년 신차 침투율 13.1%, 사상 첫 두 자릿수예요. 얼리 어답터만 사던 전기차를 이제 일반 소비자도 같이 사는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BYD 돌핀 보조금 후 2,300만 원대,
테슬라 모델 3 보조금 후 3천만 원대. 국산 준중형 세단이랑 가격대가 겹치는 역전 구간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이야기인데요. 숫자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전국 충전기 약 39만 4천 기.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 1.7개 꼴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 급속 충전기는 여전히 20% 수준입니다. 나머지 80%는 완속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기는 전체 충전기의 6.7%밖에 안 되는데 충전량 점유율로 보면 23.4%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 충전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 풍경이 당분간 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주 환경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아파트에 사시고 지하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깔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전기차가 일상차로 충분히 답이 됩니다. 밤에 꽂아두고 아침에 타고 나가면 되니까요. 반대로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장거리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하셔야 해요. 충전이 일상이 아니라 매번 일이 되거든요. 그럼 하이브리드는 어떠냐?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유가 2025년 12월, 2035년 신차 CO2 규제를 100%에서 90% 감축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전기차로 가는 흐름 자체를 바꾼 건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차종의 수명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충전 환경이 애매하신 분, 5년 정도 안전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럼 어떤 브랜드를 사야 안 망하느냐? 5년, 10년 뒤에도 부품 받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말이에요. 살아남는 브랜드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격 경쟁력. 둘째, 충전 네트워크. 셋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입니다. 테슬라가 무서운 건 OTA 업데이트,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처럼 차도 와이파이로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그 능력이에요. BYD가 무서운 건 2,300만 원대를 찍는 가격 공세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기준선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기아는요? 기아가 2030년까지 전기차 13개 차종 라인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차도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출시하면서 전기차 전용 뼈대인 EM 플랫폼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는 차들이 더 싸고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명백히 과도기이고 국산이 외제 대비 확실히 강한 게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센터와 AS 인프라입니다. 씁쓸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대 테슬라가 가능한 세상에서 국산 프리미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싸도 국산이라서 산다는 시대는 분명히 끝나가고 있어요. 살아남는 브랜드는 결국 소비자한테 어떤 가치를 어떤 가격에 주느냐로 갈릴 거고, 그 판단은 이제 우리 손에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으면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7천만 원이던 모델 3가 왜 갑자기 3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하필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말이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숫자로 보면요, 결국 3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테슬라 한국 판매량 플러스 101.3%. 글로벌에서는 2년 연속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에서만 2배씩 뛰었다는 겁니다. 둘째, 국산 전기차 점유율 57.2%. 3년 전만 해도 75%였던 게 1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셋째, BYD 돌핀 2,300만 원대. 국산 준중형 세단이랑 같은 가격대에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숫자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전기차 시장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한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쓰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매일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자동차 시장의 큰 변곡점을 한가운데에서 통과하는 중입니다. 누구는 차를 바꿀 때가 됐고, 누구는 더 기다려도 됩니다. 누구는 외제를 사는 게 합리적이고, 누구는 국산 AS 인프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차를 바꾸시든 안 바꾸시든 이 변화는 이미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동네 카센터, 친구의 직장, 부모님의 노후 자산, 다음 차 살 때의 선택지까지. 전기차로 인한 변화는 이미 한 가운데로 들어와서 천천히 풍경을 바꾸고 있어요. 차 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6개월만 지나도 가격표와 라인업이 또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보조금 일정, 신차 출시 일정, 충전 환경, 주거 형태, 이 네 가지만 따져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주변에 차 교체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내주세요.